그럼 지금부터 언론 간담회 첫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 반칙, 딸 학사 비리입니다. 주광덕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박윤숙 의원님, 김도부 의원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책상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5분이 넘으면 여기 타이머 벨이 울리게 됩니다. 앞에 준비된 타이머를 보시고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광덕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박윤숙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에 김도읍 의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주광덕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딸 영어를 잘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된 논문의 제일 저자, 그 당시에 느슨한 기준으로는 등재할 만했다. 따라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합격에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문의 지도 교수였던 장 교수도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장 교수가 평가했다. 실험 결과를 영어로 기재하는 데 매우 열심히 해서 등등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제목입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제가 이거를 10번, 20번 우리 말로 읽어봐도 이 논문의 제목조차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국무위원들이 모여있는 예산결산회의장에서 이 논문의 제목을 이해하는 분이 누가 있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의 한영용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회 체험 학습 상황에 대해서 2주간의 인턴 생활과 함께 이렇게 4가지의 뜻을 알기 어려운 이런 활동을 2주간에 했다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신의 딸은 한국어를 잘 못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 시험만 치면 양을 받았다. 국어 문제를 몰라서 답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고 영어로 하려면 먼저 공동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발표한 이 아래 4가지 내용과 위에 논문 제목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영어로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타깝고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런 내용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 인간적인 고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민들께 딸의 논문 제일 저자의 등재가 정당하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변하면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구체적인 성적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영외고에는 과목이 16과목 정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영어만 하더라도 영어 회화, 영어 독해, 영어 청해, 영어 문법, 영어 작문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과목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 논문으로 만들려면 한국말을 이해하고 영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그 영어 회화조차도 6등급도 2번 이상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예, 30초 내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새로운 사실인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 사람이 글자로는 문맹이어도 미국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 전문적인 의학 논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미국말을 잘하는 걸로, 회화를 잘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영어 청해, 영어 문법을 알아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의 후보자가 영어를 잘해서 실험 결과를 영어로 기재하는데 매우 열심히 했다, 이 말도 대한민국 국민 일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고 논문을 써본 연구자나 학자들로서는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후보자의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나 또 주십시오. 우리 의사협회에서 장영표 교수 논문 처리할 걸 요구하면서 고등학교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고, 이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성 있는 판단에 의하면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여러 가지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 등재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 등에 의해서 완전히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에게 붕어나 가재나 개구리로 살아도 좋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딸은 용을 만들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황제 스펙을 만들어주고 했던 가장 위선의 극치가 아닌가. 오늘 동양대학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음 의원님께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좀 많이 순서를 기다리시는 관계로 압축적으로 5분 내에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태 의원입니다. 어제 조국의 기자회견 쇼 잘 보셨습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예? 우리 야당이 또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자기 말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거짓말인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이젠 그런 수준에 정말 이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겠다. 우리는 이런 만신창이 법무부 장관 원하지 않습니다. 남을 개혁해야 될 사람이 만신창이인 상태면 남을 개혁하기는커녕 자기 살아날 궁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논문이 지금 문제인데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문이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지만 당시는 이게 조금 느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당시 기준입니다.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07년. 그런데 이 논문은 2008년에 작성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지침이 다 시행 중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상하고 윤리 위반이었다. 아예 사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황우석 사건이 2005년입니다. 그때도 이미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자꾸 번역을 잘했다. 우리의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안하지만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1 저자는 고사하고 제3, 제4, 제5 저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번역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 그러면은 번역사는 수십 편의 논문의 공저자가 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학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성적 최하위권 학생이 4년 동안 매 학기 무려 8번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거의 세계 신기록감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그래놓고 신청을 안 했다, 받는지도 몰랐다? 다 거짓말입니다. 신청하게 돼 있고 의대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는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대에서 받은 800만 원, 부산의전원에서 받은 1200만 원, 도합 2000만 원은 미안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전원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되고 그 양반이 또 대통령 주치의까지 추천을 했다는 문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직무 관련성은 충분하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부산대 의전원에서 대통령 주치의가 나오냐, 비행기를 타고 청와대를 들락거려야 되겠냐, 말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2015년 서울대에서는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까지 생겼습니다. 출발선이 다른지 몰랐던 불행한 운명을 맞은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생년월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조국 딸의 생년월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91년, 그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9월에 태어난 아이를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2월 달에 보냈다고 합니다. 2월 달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23년을 살다가 의전원에 보낼 때는 갑자기 또 9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아이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입시를 위한 기획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또 앞으로 땡기고, 나중에는 의전원에 들어가려고 뒤로 또 땡기고. 그런데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출생증명서가 2개가 발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병원은 밝힐 수가 없다. 어제 느닷없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이걸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했는지만 밝히면 됩니다.
호적부를 보면 여기에 다 신고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제출하면 모든 논란은 끝입니다. 오늘 중으로 이 아이의 호적부 기본증명서 이것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 아이가 밤늦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국정원 여직원 아이와 똑같은 28살 이 어린 여자가 그 사는 오피스텔 호수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네. 어제 조 후보자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신청하거나 연락한 적 없지만 선정됐다고 연락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은 장학금 처음 수령한 때는 2월입니다. 입학이 3월인데 2월 달에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눈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작동을 해서 만들어준 것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7월 26일 날 부산대 의전원 면접고사 때 조국 후보자가 딸을 데리고 직접 부산에 갔다고 합니다. 왜 갔느냐? 누구 자식인지 부산대 면접 교수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장학금을 또 학기 시작 전에 수령을 합니다. 반납 여부를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보통 통상은 보면은 그 휴학하면 휴학한 이후에 곧바로 그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납하려고 했으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이 2014년, 2019년 5년 지났습니다. 그 반납하려고 신용은 했다 하는 이런 얘기로 면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9월 30일 날 부산대 의전원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는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1일자 조 후보자 자녀의 휴학 신청서입니다. 10월 1일자 휴학 신청서입니다. 이 휴학 신청을 하자고 하면은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은 휴학 신청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제출된 진단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어느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 날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는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진단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단서는 병명이 허위 아니겠습니까? 허위 진단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이 진단서, 연번호, 관련되는 병명, 그 진단 기간, 그 어떤 자료도 지금 백지인 상태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발행했냐고 물으니까 10월 1일은 아니고 그 뒤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휴학 신청할 때 같은 시간에 이 자료를 첨부해서 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합니다. 이것도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뒤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한테는 한 번도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조국 후보자에게만 가면은 이렇게 많이 작동합니다. 벌써 우리 환경대학원에만 벌써 3차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 진단서 작성한 의사가 누군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는 2015년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1학기 때 의전원 성적 미달로 유급이 됩니다. 8월 10일 날 통보되는데 이때까지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경 유급된 상태입니다. 학교는 이제 못 다니는 유급된 상태에서 조국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이 부산 양산대병원에 그림 4점을 기정했고 10월 7일 날 갤러리 개막식에서 조국 후보자와 함께 만찬을 갔습니다. 만찬에서 42만 원 뭐 같이 식사하고 뭐 말씀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장학금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주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이 장학금 지급 기준이 특정 학생 지정 안 된다고 하다가 특정 학생 지정이 된다고 하고 또 각 학년 학생 한 명 가운데 면담을 통해서 학업 향상 의지가 있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규정도 없앴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명 내지 4명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여가지고 조국 후보자 딸한테 다 몰아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의전원에 이런 일이 만나고 하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장학금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의 성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뇌물 뭐 이런 그걸로 의율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장학금 2019년도 1월 달에 노환중 부산대 부산 의료원장이 부산대 병원장에 응모를 합니다.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9일 날 임시사회에서 탈락합니다. 왜 탈락했느냐? 부산 지역의 그 본원하고 분원 사이에 무슨 알력 관계가 있어서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 그 부산 지역에서 나오는 말은 2순위 안에까지만 노환중 병원장이 들어가면은 서울 가면은 당연히 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강대환 대통령 주치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주치 선정에 누가 관여했습니까? 노환중 씨가 본인이 스스로 관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장학금 주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대가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찰이 부산시장 사무실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절차 진행된 것들이 단순히 장학금 줬다는 게 아닙니다. 장학금을 매개로 해서 돈이 오고 가고 그에 따라서 의료원장 자리, 병원장 자리, 그다음 대통령 주치 자리가 지금 오고 가는 겁니다. 부산에서 2순위 안에만 들어가면 서울 올라가면은 당연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가 이 뒤를 봐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고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해명은 없고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다가 갔습니다. 오늘 관련된 다른 내용들까지 전부 저희들이 다 다른 세션에서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재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조국 후보자 와서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기자가 질의를 하니까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이미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박사 논문 표절은 어떤 표절을 했느냐 하면 본인이 참고를 어떤 논문을 했냐면 제2저자가 쓴 것을 보고 썼는데 그것을 마치 제1저자가 쓴 것처럼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서울대에서 자기가 어떤 것이 논문 표절이라 하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저는 이제 92년에 지방대학 교수 전 강사로도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92년에 지방대학에 내려가게 되니까 그때 저희 지우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보고 제가 이제 큰내기 교수였던 거죠. 저보고 하셨던 말씀이 교수가 65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 교수를 얘기했습니다. 남자 교수가 65세까지 무사히 정년퇴임을 하려면 2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하나는 성동이고 두 번째는 표절이. 네. 그 다음에 이처럼 자기가 박사 논문의 표절을 어떻게 했는지를 반대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1년에 그 형사법 연구에 그 한국어로 우리 국문으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2014년에 똑같이 그 자기 논문에서 발췌해서 썼다. 이런 것이 전혀 표시도 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전부 다 영문으로 바꿔서 그 UC 버클리에서 나오는 그 한국의 로에 대해서 다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2011년에 이러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논문을 참조해서 논문을 쓴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표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번역해서 내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논문이 아니고 분명하게 표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밖에 그 벽에 보면은 논문 표절한 원본과 표절한 부분을 전부 다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아마 정말 표절인지 아닌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저는 밝혀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주민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김진태 의원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주강덕 의원님이 그 한용외고에 다니면서 스펙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스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 5박 6일 캠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영어 캠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인턴십입니까? 이것은 캠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턴십으로 표기를 해서 그 연구기관에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 어떤 답변이 오느냐 하면 고교생 인턴은 뽑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스펙이 잘못된 건지 안 된 것인지 우리 분명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제네바에 역시 인권 인턴십을 가는데 그 제네바의 인권 인턴십을 보면 2009년에 그 2주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 인권 관련 국제기구를 탐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턴십 한 것으로서 해서 역시 이 기관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 여전까지 고교생 참여를 시켜본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없어서는 도저히 참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장영표 장 교수 아들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관 국제학술회의에 행사 보조로 참여합니다. 장 교수 아들과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런데 행사 보조로 참석을 하고 그것이 뭐처럼 바뀌느냐? 이것이 인턴십으로 바뀝니다. 이게 행사 보조원이 인턴십입니까?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윤숙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의사, 제가 원래 선천성 심장병 전공이지만 신생아학 유전체 연구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조국 후보의 그 논문 관련 발언을 보면 너무나 무식하고 잘못된 인식과 정보에 의한 것이 너무 많고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국민이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 사건은 황우석 사건의 버금가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 의학 역사, 생물학 역사 발전에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직을 포함한 저희 모든 직을 걸고 조국 후보자의 딸의 논문이 지금 당장 학회지에서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배경으로 고려대학에 입학했고 다시 그 배경으로 부산의전에 입학했다면 그것도 물론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의전은 입학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렇게 가짜 경력을 배경으로 성장한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일단 그 조국 후보의 무식하고 잘못된 궤변에 가까운 변명에 대해서 하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계를 모욕하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무식한 나라 아닙니다. 연구윤리가 그렇게 허술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는 그랬지만 근래 수십 년에 20, 30년에 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폄하되는 발언을 써면 안 됩니다. 다음에 다른 분들이 많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영어 논문 씁니까? 그럼 소설가가 논문도 잘 쓰겠네요. 그리고 이 공동 저자 다른 4명 중에 1명은 지금 미국에서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 놔두고 또 그 교신 저자, 책임 저자는 30개의 논문을 다 읽고 이 연구를 수행한 사람의 영어 논문을 못 써서 중학교 때 1년에 미국 가서 그런 고등학생한테 영어 논문으로 수정을 본다? 영어 못하면 수정 봐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도 정말 한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턴 때 아버지가 이 조국 후보가 그런 얘기했죠. 놀랍게 열심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저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저희 직을 걸고 책임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거기에 9가지의 그 논문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생아 91명의 피를 뽑았죠. 그 피를 뽑을 때 하고 연구했을 때 하고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관여했을 리가 그 피를 뽑을 때는 11살이었습니다. 연구에 관여를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았는데 연구비 받고 연구가 완료된 다음에 이 논문 작성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타이밍 보면은 불가능한 얘기죠. 또 고등학교 학생이 2주 참관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연구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 신생아와 뇌 손상 또 폐동맥 고혈압으로 아픈 신생아 91명에서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유전자 분석을 하고 그 통계 처리를 해서 영어 논문을 쓴 겁니다. 이게 2주짜리 아까 지금 뭐 인턴이 아닌데 인턴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이 왔다 갔다 하면은 논문에 실험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오히려 실험에 걸림대를 두고 잘못 실험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와서 그냥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참여를 했다?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됩니다. 유전자 분석? 이거 그냥 뭐 기계에다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비행기 자동 비행기 간다고 아무나 비행기 자동으로 틀어놓으면 비행기 가나요? 그냥 이것도 유전자 분석도 그냥 기계에다 넣으면 된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숙련된 연구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통계청기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평균 학점이 의전은 평균 학점 1.13인 학생이 2주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말이 안 됩니다. 영어 수정 아까는 그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에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IRB가 이제 연구 계획서 검토하는 건데 IRB를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연구윤리 위반, 허위 사실 기재, 또 박사가 없는데 박사가 있다 허위 사실 기재, 연구소 소속이라고 썼기 때문에 허위 사실 기재, 또 부모 동의서를 받았다고 썼는데 이것도 피를 뽑았을 때 하고 논문할 때하고 너무나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이 논문의 목적에 맞는 연구 동의서를 받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연구비 받은 제목하고 이 논문 제목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맞는 부모 동의서를 받았겠어요? 부모 동의서를 받을 때는 아이한테서 못 받으니까 부모한테 주민등록증까지 확인을 하고 받는 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91명한테서 제대로 맞는 제목의 연구 동의서를 받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학술지 수준을 추락시켜서 우리나라의 의학 및 생명공학 전문 학술지들이 SEI 국제 학술지로 등재되는데 앞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이고 이
이 SCI에 등재되는 게 왜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문 발전은 물론 국익에도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소중한 신생아 91명의 소중한 피를 뽑아서 유전자 분석을 한 논문이 한순간에 쓰레기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죄를 진 거고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이런 짓을 한 거는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빼앗은 결과입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세션 마지막으로 김도우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딸 입시 부정, 장학금 특혜, 논문 제1저자, 사모펀드, 전 재수 명의신탁 등 핵심 의혹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최소 61차례 몰랐다, 이번에 알았다 라는 변명으로 일관할 그런 기자회견 어제 기자간담회 왜 했습니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신청한 적이 없다. 당시 지도교수는 추천한 적이 없다. 그런데 1년간 3학점짜리 딱 한 과목 신청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는 401만 원씩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1,2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더 미안한 것은 201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이 소천 장학금은 매년 4명에서 6명까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유급관학제를 거듭하는 이 후보자의 딸에게 2016년부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조국 후보자는 당시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문 제1저자 관련해서 어제 조국 후보자는 제1저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니면 그 당시 학문윤리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은 황우석 사태로 1월 31일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합니다. 이것이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조국 후보의 딸 논문을 제출한 시기는 2008년 12월로서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저자를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와 다른 공헌자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그 당시 학문윤리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한 것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제가 단정을 하는 것은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대에서 진리탐구와 학문윤리라는 강의를 맡게 됩니다. 첫 강의입니다. 이것은 당시 서울대는 황우석 전 교수의 연구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수업을 개설합니다. 이때 조국 후보자가 서울 법대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에서 연구윤리를 강조하죠. 그 시점에 딸은 한영외고 2학년으로서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학문윤리 기준이 모호했다 라고 한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